괴이한 미스테리 괴담편. 괴이한 미스테리 시리즈 4권 중에서 괴담편이다. 이 책은 한국추리작가협회와 괴담, 호러 컨텐츠의 부흥을 위해 만들어진 괴이학회의 콜라보로 탄생했다고 한다. 일본에는 많은 괴담 관련 시리즈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괴담과 호러물이 다양하게 등장할 듯하다. 괴담편도 총 5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이야기. 100번째 촛불이 꺼질 때 전해진. 대학교 1학년인 김태영은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다 말고 앱을 열고 커뮤니티의 중고장터 게시판을 들어갔다. 게시물들 중에서 눈에 띄는 글이 있었다. 당신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 물결표 사인. 새 것이나 다름없는 방송 장비 팝니다. 판매자를 만나보니 뜻밖에도 같은 과 4학년인 사람이었다. 20만 원에 내놓은 방송 장비를 깎아달라는 태영의 말에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현재 구독자와 유튜브 계정과 방송 장비를 그냥 다 줄 테니 마지막 방송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태영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선배의 차에 타서 영월시로 출발한다. 선배인 광희가 계획하고 있는 방송은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에 대한 괴담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영월시의 하나뿐인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엘리베이터에서 정해진 층수를 누르면서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찾아낸다는 것이었다. 장소에 도착하자 광희는 태영에게 장비를 착용시킨 후 방법을 설명한다. 이 극장은 1-9층은 빈 층이고 10층부터 13층이 영화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었다. 태영은 광희가 알려준 대로 먼저 4층, 그리고 2층 그리고 6층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10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10층에 내리지 말고 5층으로 이동해야 했다. 예상했던 대로 10층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있고 운영 중인 극장이 보였다. 이제는 5층을 누를 차례였다. 광희 형의 말에 의하면 5번지층에서 여자가 나타날 텐데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던 타지 않던 1층으로 내려오라는 것이다. 태영은 5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빈 층이라 어두운 밖에서 갑자기 휙 하면서 사람의 손이 엘리베이터의 문을 붙잡았다. 노파가 갑자기 나타나 태영에게 당장 지하주차장으로 가라고 했다. 아무것도 해치지 말고 차에서 선배를 기다리라고도 했다. 싫은데, 라고 말한 태영은 선배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닫힘 버튼을 눌러서 문을 닫고 1층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 10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아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내려서 바라본 10층의 광경은 아까 바라봤던 10층의 모습과 다르게 사람이 존재한 적 없는 듯 어둡고 낡고 거미줄을 뒤집어 쓴 상태로 보였다. 태영은 그곳을 벗어나려고 돌아다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그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려준 그 다음 이야기는 반전의 반전. 두 번째 이야기. 뱀탕의 배멸마리 김재희. 혜진은 월영시 산업단지로 이사온 지 10년이 지났다. 남편이 2년 전 베트남으로 파견 근무를 갔고 아들은 국제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므로 집엔 혜진 혼자만 살고 있었다. 폐경기가 가까워져서인지는 몰라도 그녀의 성욕이 왕성해져 매일매일 남자를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 최근 자신의 폰에 뱀탐의 배멸말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남자가 생긴다는 괴담이 있어 혜진은 매일 자신에게 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어느 날 카페에 들어가니 40대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혜진은 연락처로 연락을 해 모델로 지원을 한다. 모델 촬영을 마친 혜진은 사진사 강현태가 머리에서 잊히지가 않는다. 이틀 후 사진을 받은 혜진은 현태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혜진은 실종된다. 최근 여성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강동서의 형사들은 용의자들이 영월시로 이동한 정보를 입수하고 영월시에서 여성 실종 사건을 조사한다. 그리고 실종된 혜진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특정 여성을 제물로 바치는 어떤 집단과 그 집단의 하수인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내용의 섬뜩한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 복수 가능한 학교폭력 윤자영. 영월시에 99년이 된 월영고등학교가 있다.
그곳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한 소년이 있었다. 유성민이라는 학생은 괴롭힘을 견딜 수 없어서 단톡방을 만들어 가해 학생들에게 자살할 것을 암시하고 귀신이 나온다는 별관으로 간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맨 순간 누군가 나타나서 복수하는 방법을 조언해준다. 언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별관에 나타나는 귀신이었다. 성민은 귀신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들을 별관으로 유인해서 괴롭힌다. 귀신이 나눠준 특별한 능력으로 최근에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다룬 복수 판타지물이다. 네 번째 이야기. 밀착과외. 김영민. 송이네라는 여인은 자신의 아들 세준의 밀착과외를 의뢰한다. 의뢰를 받고 그녀의 집을 찾아간 남자는 새벽 3시가 되어서 겨우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송이네가 준 음료를 마시며 그는 세준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외출을 나갔다고 한다. 새벽 3시에 외출이라니 이상한 집이라 생각한다. 매일 새벽에 외출하는 세준이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엄마는 그에게 세준이가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한다. 며칠 후 세준이를 만나서 무슨 과목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고 묻자 세준은 동물해부학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월 300만 원의 수업료 계약을 마치고 세준과 얘기도 나누게 된다. 남자는 세준이 새벽마다 고양이를 죽이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새벽에 세준의 뒤를 조사하는데 세준이 주로 입는 롱패딩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쫓기 시작한다. 새벽에 외출하는 아들과 이상한 어머니 그리고 과외 선생의 이야기. 5번째 이야기. 무당의 집. 문화류 씨. 시청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살한 한 무당의 집에 공포체험 비슷한 컨셉으로 방송을 하려고 방송국 PD들과 작가들이 영월시로 간다. 방송 출연을 요청한 무속인들은 모두 거절할 정도로 그 집은 유명하고 강력한 저주의 집이었다. 결국 그들은 무속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연기자 종만을 섭외한다. 그렇게 PD 2명과 작가 2명과 연기자 1명이 무당의 집으로 간다. 가는 길에 종만이 멀미가 난다고 하여 차를 세우고 토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차를 좀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고는 왜 무당의 집에 가는지 물어보며 조심해야 할 것을 일러준다. 마귀가 이들 중에 하나이고 마귀의 특징은 귓속말을 잘한다는 내용이었다. 무당의 집에 사람들이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최 작가가 죽은 채 발견된다. 그리고 노파가 해준 말을 생각해낸다. 그들 중에 악마가 있다는 얘기에 누가 악마일지 추리를 한다. 한 명씩 죽어가는 과정에서 악마가 모습을 드러낸다. 읽는 내내 곡성이 떠오르는 무서운 이야기이다. 무서운 이야기들 5편으로 구성되어 밤에 지루하지 않게 읽은 책이다. 추천합니다.